지난 시간 우리는 양자역학이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LED, GPS 모두 양자역학 덕분이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 대체 뭐길래 100년 전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비추고 있는 것. 빛.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 천장의 전등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 너무 당연해서 생각조차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300년 동안 이 빛을 놓고 싸웠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아니다. 입자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천재들이 평생을 걸고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26세의 특허청 직원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파동이면서 입자? 말이 됩니까? 물결이 동시에 공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실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빛은 정말로 파동이면서 입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물결처럼 퍼집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첫 번째 기묘함. 파동 입자 이중성. 오늘 우리는 이 이상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봅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발견했는지, 왜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1666년 아이작 뉴턴 23세. 그는 프리즘을 통해 햇빛을 쪼갭니다. 무지개가 펼쳐집니다. 뉴턴은 확신합니다. 빛은 작은 입자들이다. 빨간색 입자, 파란색 입자, 노란색 입자. 각각 다른 크기의 입자들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천재가 한 말입니다. 누가 감히 반박하겠습니까? 150년이 지났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의사가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빛을 아주 작은 구멍 2개에 통과시킵니다. 뉴턴이 맞다면 뒤쪽 스크린에 2개의 밝은 줄이 생겨야 합니다. 입자가 두 구멍을 통과하니까요. 그런데 줄무늬가 생깁니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여러 개의 줄무늬. 이건 파동의 특징입니다. 호수에 돌을 2개 던지면 물결이 만납니다. 만나는 곳에서 물결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죠. 이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빛도 똑같이 간섭했습니다. 영은 선언합니다. 빛은 파동이다. 하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뉴턴을 거스르는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1850년대 프랑스의 프레넬. 빛의 회절을 설명합니다. 물결이 장애물을 만나면 휘어져 돌아가듯 빛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도 파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점타. 1865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그는 전기와 자기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만들며 공간을 퍼져나갑니다. 파동처럼. 그리고 그 속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와 똑같습니다. 맥스웰은 깨닫습니다. 빛은 전자기파다. 전기와 자기가 파동처럼 진동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정체였습니다. 이제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19세기 말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뉴턴은 틀렸고 영과 맥스웰이 옳았습니다. 빛은 바로 파동. 이것이 1900년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0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900년 가을 독일 베를린. 막스 플랑크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42세의 이론 물리학자. 그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체가 왜 빛을 낼까? 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를 때, 쇳덩이가 하얗게 빛날 때 왜 그런 색깔의 빛이 나올까? 19세기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아니, 설명은 됐는데 결과가 말이 안 됐습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체가 무한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럼 우주가 진작 폭발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외선 파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학의 재앙이었죠. 플랑크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계산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파동 이론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10월 어느 날, 플랑크는 절박한 선택을 합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덩어리로 띄엄띄엄 나온다고 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덩어리? 물이 흐르듯 연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게 에너지 아닙니까? 하지만 플랑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계산이나 맞춰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너지를 작은 덩어리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무한대가 사라졌습니다. 플랑크는 이 에너지 덩어리에 이름을 붙입니다. 퀀텀, 양자. 라틴어로 얼마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 단위로만 존재한다. 이것이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물은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단은 다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중간 높이는 없습니다. 1.5칸 높이에 서 있을 수 없죠. 플랑크가 말한 건 이겁니다. 에너지도 계단처럼 띄엄띄엄 있다는 것. 1단위, 2단위, 3단위.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플랑크 자신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논문 발표 후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 트릭일 뿐이야. 실제로 에너지가 덩어리일 리 없어. 언젠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올 거야. 플랑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양자 가설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5년 후, 한 젊은 과학자가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빛 자체가 양자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05년 3월, 스위스 베른 특허청 3급 심사관 사무실. 26세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씁니다. 제목은 빛의 생성과 변환에 관한 발견적 관점에 대하여. 이 논문으로 그는 19년 후 노벨상을 받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다룬 문제는 광전 효과였습니다. 금속판에 빛을 쏩니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1887년부터 알려진 현상이었죠. 간단해 보입니다. 빛이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탈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밝은 빛을 쏘면 전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밝기를 아무리 높여도 전자가 더 빠르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개수만 늘어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빛의 색깔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파란 빛을 쏘면 전자가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빨간 빛을 쏘면 느리게 튀어나오거나 아예 안 나옵니다. 밝기가 아니라 색깔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 전자가 즉시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쏘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파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파동이라면 에너지가 넓게 퍼져서 옵니다. 전자 하나가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즉시 튀어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 가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빛 자체가 양자 덩어리다.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 하나, 둘, 셋. 이 에너지 덩어리 하나를 나중에 포톤, 광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때립니다. 당구공처럼. 그래서 전자가 즉시 튀어나가는 겁니다. 밝은 빛은 광자가 많은 것. 많이 때리니까 전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같으니까 전자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파란 빛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큽니다. 빨간 빛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 전자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실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빛이 입자라고?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간섭과 회절은 명백히 파동 현상인데?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는 넘칩니다. 하지만 광전 효과는 입자로만 설명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발견적 관점, heuristic viewpoint. 하나의 유용한 관점일 뿐이라고. 하지만 실험은 계속 아인슈타인을 지지했습니다. 1916년 밀리컨의 정밀 실험.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1923년 콤프턴 효과. X선이 전자와 충돌할 때 정말로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간섭하고 회절하니까요. 하지만 빛은 입자이기도 합니다. 광전 효과를 일으키니까요. 300년 논쟁의 결론. 둘 다 맞습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이것을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 1923년 프랑스 파리 루이 드브로이라는 대학원생이 박사 논문을 씁니다. 31세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논문 주제는 기상천외했습니다. 전자도 파동이다. 지도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전자가 파동? 전자는 입자입니다. 질량이 있고 전하가 있고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입자. 음극선관에서 튀어나오는 것. 어떻게 파동일 수 있습니까? 드브로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입자가 파동이기도 한 거 아닐까?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도 교수는 이 논문을 아인슈타인에게 보냅니다. 판단을 맡기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답장. 매우 흥미롭다. 실험으로 검증해 볼 만하다. 1927년 미국 벨 연구소. 데이비슨과 거머가 니켈 결정에 전자를 쪼는 실험을 합니다. 원래 다른 걸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전자가 회절됩니다. 회절. 빛이 좁은 틈을 지나갈 때 퍼지는 현상. 명백한 파동의 특징입니다. 전자가 회절한다는 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 영국에서도 독립적으로 증명됩니다.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실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 빛으로 했던 그 실험을 전자로 합니다. 전자를 아주 작은 구멍 2개에 쪼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쏘는 순간 전자는 입자입니다. 딱, 딱, 딱. 한 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서 많은 전자를 모으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간섭무늬. 파동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쏩니다. 전자 하나가 날아갑니다. 다음 전자는 첫 번째가 도착한 후에 쏩니다. 전자끼리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전자 하나가 2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걸까요? 자기 자신과 간섭한 걸까요? 그렇다면 관찰해 봅시다.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측정 장치를 답니다. 그 순간 간섭무늬가 사라집니다. 전자는 그냥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2개의 줄만 나타납니다.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관측하면 입자. 말이 됩니까? 하지만 실험은 명확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도 똑같습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파동처럼 퍼집니다. 2 구멍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자기 자신과 간섭합니다. 그러다가 측정하는 순간 한 점으로 붕괴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입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파동처럼 존재합니다. 여러 경로를 동시에 갑니다. 여러 상태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자와 파동은 상보적이다. 둘 다 실제의 일부지만 동시에 볼 수는 없다. 파동으로 보려면 파동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자로 보려면 입자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자로 나타납니다. 전자 자체는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다만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동이나 입자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세상. 하지만 실험으로 증명된 세상. 그리고 이 이상한 원리가 오늘날 모든 기술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300년 논쟁의 결말을 봤습니다.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답은 둘 다였습니다. 뉴턴도 맞고 영도 맞았습니다. 다만 둘 다 절반만 본 거죠. 플랑크의 절박한 선택, 에너지가 덩어리로 나온다는 가정, 아인슈타인의 대담한 주장, 빛 자체가 입자 덩어리라는 것, 드브로이의 기상천외한 발상, 전자도 파동이라는 것, 그리고 실험의 충격적인 증명. 관측하기 전까지 전자는 파동처럼 퍼집니다. 여러 경로를 동시에 갑니다. 관측하는 순간 한 점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양자역학의 첫 번째 기묘함. 우리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험이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이 이상한 원리는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자 현미경.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원자를 봅니다. 바이러스를 봅니다. DNA 구조를 봅니다. 반도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이 트랜지스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전자기기. 파동 입자 이중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이론,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기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자 중첩과 불확정성을 다룹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 아인슈타인이 평생 반대했던 개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확률로 움직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